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윤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이 드디어 2차 목표였던 1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이게 다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채널에는 유독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구독자 여러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 한 해 동안에 좀처럼 낫지 않고 계속해서 재발하는 신우신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는데 좀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하나도 남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치료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암담함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때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이러다가 만성 신장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료는 너무 없었고요.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실천도 해보고 또 연구하고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자문도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성 신장 질환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첫째,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이 가장 좋지 않은 비만 케이스인데요. 비만은 만성 신장병의 원인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을 악화시키기가 쉽고요. 체지방이 많다는 것은 내장에도 그만큼 지방이 끼어 있을 것이고 혈관에도 지방이 끼어 있겠고 혈관도 막히기가 쉽겠죠. 신장 주변에도 지방이 많을 것이고 사구체도 비만으로 인해서 비대해지게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병 진행이 빨라지게 되고 단백뇨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만을 조절해주면 단백뇨와 사구체 요과율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체중 조절은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량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 되고요. 살을 뺀다고 굶거나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부종이 생긴다고 강력한 이뇨제, 라식스 같은 거 그런 거 수시로 복용하면서 물을 억지로 빼내서 살을 빼는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뇨제의 과도한 남용은 전해질 이상을 초래하고요. 급성 신손상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체내 수분을 빼는 다이어트, 이뇨제라든지 또 사우나, 또 커피 다이어트 이러한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저체중도 역시 염증 반응이 심해지기 때문에 신장병의 진행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체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혈당 관리입니다. 2010년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의 3대 원인이 당뇨, 고혈압, 만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해요. 이때 당뇨는 45%, 고혈압이 19%, 만성 사구체 신염이 11%를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당뇨 환자의 40% 정도가 만성 신장병의 합병증이 온다고 하는데 당뇨 합병증 중에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게 바로 이 신장의 합병증이거든요. 당뇨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미세혈관이 손상이 돼서 사구체 손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서서히 만성 신장병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다 할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다가 쥐나고 혈뇨, 단백뇨, 탁한 소변,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횟수가 잦아지고 부종, 피로, 빈혈 증세, 또 가려움증, 혈압 상승 이런 자격 증세를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철저히 혈당 관리를 하시고 또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는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공복 혈당 80에서 130 정도로 유지하고 당화혈색소는 6.5 내지 7% 미만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가장 적절한 목표는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가지고 조절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혈압 관리와 단백뇨 관리입니다. 고혈압이 만성 신부전의 제2위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동맥경화 등으로 좁아진 혈관으로 혈압은 더욱 상승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센 압력으로 자꾸 치고 들어오면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가 더 손상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남은 신장 기능의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백뇨의 양이에요.
신장 기능을 보호하려면 단백뇨를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거든요. 제가 전에 대학병원에서 11년간 근무를 할 때에 복약상담실 책임약사로 있었거든요. 그럴 때 신부전 환자분들께서 나는 왜 혈압도 없는데 왜 혈압 강화제를 주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셨어요. 이런 분들 보면 보통 안지온텐신 2 수용체 차단제라고 하는 계통들은 혈압 강화제를 많이 쓰시는데, 예를 들자면 코자, 아프로벳, 디오반, 아타칸, 기타 등등 이런 약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AC 이니비터라고 해서 카프릴이라든지 트리테이스, 에날라프릴 이런 것들도 내셨는데 기침 후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인지 점차 안 쓰시더라고요. 혈압이 정상이어도 이런 처방이 나오는 이유는 단백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또 혈압을 낮춰주면은 사구체가 받는 그 손상 부분도 그만큼 압력이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가 있어서 그렇게 내시는 거랍니다. 단백뇨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정도의 미만으로 혈압을 관리한다면,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은 그보다 10 정도 낮은 130에 80 미만 정도로 맞추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주 3 내지 5회 정도 실시합니다. 시간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때 운동의 종류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은 걷기예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다리도 무겁고 관절이나 뼈, 근육 이런 것도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이라든지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마라톤 등 이런 고강도의 운동은 절대 비추입니다. 무리한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게 되면 횡문근 융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급성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력에 맞게 처음에는 주 2회 정도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다가 점차 늘려가는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주 5회 정도로 꾸준히 해주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혈관 문제도 다 좋아집니다. 체중 관리도 물론 좋아지고요. 운동의 이점은 참 많은데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제 할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운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5번째, 식단의 관리입니다. 먹는 것을 함부로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모든 것은 관리고 조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영양이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먹어주시되 자연식으로 밥상을 차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일단 식단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따로 영상을 자세히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기본 원칙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연밥상에 골고루 드시는 거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염분의 적절한 조절이에요. 아예 정상이거나 조금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오히려 염분이 들어가 줘야 신장이 짠맛에 의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때는 미네랄의 균형이 이렇게 잘 잡혀있는 그런 음제염이 아닌 좋은 소금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미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한 그런 분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이미 생겨버리신 분들은 염분의 섭취량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 한국인은 좀 짜게 먹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짜게 드시지 않고 일일 권장량에 해당하는 수준의 염분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만성 신장 질환이 이미 생겨버리신 분들은 그보다 조금 낮춰서 염분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물성 지방을 피해야 되고요. 과잉의 탄수화물을 자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뇨의 관리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 또한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육식 위주로 편중된 식단을 채식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그렇게 먹는 식으로 채식의 비중을 좀 늘리도록 하시고요. 또 카페인을 피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대략 요점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올리는 영상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6번째, 면역 이상을 교정해야 됩니다. 만성 사구체 신염도 3대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만성 사구체 신염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의 오작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인이 장으로부터 상당수의 원인이 옵니다. 유해균이 장내를 장악하고 있거나
또 곰팡이 등에 의해서 장벽의 누수가 심해지고 또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그 틈으로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멀쩡한 내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장내 유해균이 동지를 틀고 있다면 쫓아내야죠. 쫓아내고 또 유익한 유산균을 심어줘야 되겠죠. 아울러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탄 음식을 많이 먹는 건 피하시고 배도 항상 따뜻하게 해주세요. 7번째, 요로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요로 감염이 신장까지 침범한 신우신염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급성 신장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균은 대장균이 대다수인데 당뇨가 있는 경우 소변에 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균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는 비데를 공용으로 쓰는 것도 좋지 않고요. 잘못된 비데의 사용은 방광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용변을 처리를 할 때에도 앞에서 뒤쪽으로 용변을 닦도록 하고요. 소변이 마려운 것은 절대로 참지 않아야 됩니다. 평상시에 비타민C와 유산균을 드셔주시는 것이 요로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올려둔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 편을 참고하셔서 신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고요.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시면 나중에 큰 병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내 몸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8번째, 탈수의 예방입니다. 수분량은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탈수 시에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또 너무 많으면 신장의 처리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고 또 힘들게 돼요. 탈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물을 너무 안 마신다든지 구토, 설사, 출혈이라든지 또 요새 폭염에 지나친 땀을 흘렸다든지 이뇨제의 과잉 사용이라든지 카페인의 과잉 섭취로 인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적절한 수분이 있어야 또 혈액량도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심한 저혈량은 신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신장을 흐르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기립성 저혈압도 생길 수 있고 소변량이 감소를 하면서 또 맥박이 빠르게 뛰게 됩니다. 이때 빨리 수분을 보충해 줘야지 안 그러면은 신장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세요. 9번째, 빈혈 교정이에요. 신장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이 빈혈 증세로 고생하게 되는데요. 나빠지기 이전이라도 빈혈이 있으면은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의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전달해주는 역할과 노폐물을 또 청소해주는 역할, 그 모든 것들을 다 혈액이 담당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돼야 신장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로감도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10번째, 금주 금연하라. 당연한 얘기라 당연히 재등장했는데 신장이 좋아지는 방법판에서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흡연은 혈관 벽을 손상을 시키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기가 쉽고요. 혈압을 높여서 신장 손상을 가중시키거든요. 음주는 당뇨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뇨가 악화되면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음주는 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간에서는 해독을 담당하는데 간에서 해독도 떨어지고 또 신장에서 노폐물의 배설조차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정말 힘들어지겠고 신장도 그만큼 더 지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안주로 쓰이는 음식들이 기름지고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식단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11번째, 신독성 약물을 주의하라 입니다. 신독성 약물도 언제 기회가 되면 정리해 보기로 하고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즉 엔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몇 년간 장기 복용 시에 신독성이 올 수가 있고요. 또 항생제 중에는 테트라사이클린계,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그리고 세팔로스포린이라든지 또 리팜핀, 그런 항생제들이 신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방사선 조영제 중에도 신독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CT 촬영 조영제 한 번에도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들도 신독성이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잔류농약은 잘 제거해주는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12번째,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뭔가 지병이 있고 당뇨가 있고 또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제가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감정 편에서 언급을 했듯이 뭐 짜증과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이 엄습을 합니다. 게다가 또 스트레스에 대항해주는 부신의 기능마저 떨어져 버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고 더 폭발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들고 가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또 본인 곁에 있는 가족도 힘들고 또 대인관계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명상, 또 마음 다스리기 등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또 기분 전환을 위한 취미 같은 것들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차츰 지치기 쉬운 긴 여정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유익한 내용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